자, 이번 시간에는 호흡 생리에서 이제 가스 교환, 가스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요, 흡수되는 이제 산소가요, 헛파의 가스 교환에 의해서 헛파과리 내 혈액에 이제 확산되겠죠. 그리고 혈액에 의해서요, 조직으로 이제 운반되고요.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헛파과리에 이제 운반된 뒤에요. 공기 중에 이제 배출되겠죠. 헛파과리 내에서 가스 교환이요. 각종 이제 가스 분압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혼합 기체 또 액체 속의 기체의 압을 가스 분압이라고 하는데요. 분압이 혼합 기체 속에 이제 가스 농도에 따라서 또 좌우된다고 합니다. 들숨 공기가요. 대체 대기로 이제 대기죠, 대기. 들숨 공기는 이제 대기인데 그 중에 이제 산소 분압이요. 158에서 159mmHg 정도 되고요. 날숨 공기 중에 이제 산소 분압이요. 116 정도 mmHg 정도 되고요. 헛파과리에 이제 산소 분압이요. 100에서 한 110mmHg로 날숨 공기의 산소 분압이 헛파과리에 이제 산소 분압보다 높은 게 가스 교환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배출되는 사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숨 날숨 공기의 산소 분압이 헛파과리의 산소 분압보다 높은 겁니다. 그러면 헛파과리의 이제 가스 교환을 보겠습니다. 헛파과리의 이제 가스 교환은요. 압력 수용기에서 이제 혈액을 넣으면 이제 기체가 나오겠죠. 이제 혈액 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흡기랑 호기의 이제 조성과 용적 차이에서 교환이 됩니다. 공기가. 환기량이 한 6,000ml로 이제 보면요. 산소가 매분 약 한 270ml가 흡수되고 이산화탄소가 매분 한 229ml가 이제 배출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혈액에서. 이제 헛파과리에서죠. 헛파과리에서 이제 가스 교환을 보면요. 헛파과리 상피랑 모세혈관의 벽을 이제 통해서요. 헛파과리 공기랑 혈액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헛파과리 안에 가스 교환이 물리적인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파과리 상피랑 모세혈관 벽으로 이루어진 이제 경계면 양측의 가스 분압 차에 의해서 가스가 이제 확산하는 방향과 속도가 이제 정해지죠. 이제 헛파과리에서 산소의 교환은요. 헛파과리 안에서 산소 교환이 헛파과리 막에 이제 도달한 산소가 헛파과리 표면에 이제 조직에게 의해서요. 헛파과리 막을 또 뚫고 헛파과리에 이제 모세의 혈관으로 이동을 해서요. 모세의 혈관 안에 있는 혈액과 또 접촉이 돼서 그 중에 적혈구 막을 뚫고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산소 헤모글로빈이 되겠죠. 그럼 산소 헤모글로빈이 되는 환경이요. 분압차에 의해서 되고요. 그리고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이제 헛파과리죠. 헛파과리 내에서 산소의 분압이요. 그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정맥 내에 산소 분압보다 이제 낮게 되면 이제 분압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맥혈 속으로 확산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헛파과리 내에서 이제 CO2의 교환이요. 또 이것도 헛파과리 내에 CO2 분압
차 때문에 이게 또 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조직에서의 가스 교환하고요 분압을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헛박가리 안에서 이제 가스 교환을 보는 거죠. 조직에서 이제 가스 교환과 분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이제 운반이 돼야 되겠죠. 이 운반이 혈액에 의해서 이제 수용이 되겠죠. 그리고 O2의 운반, 산소의 운반은요 주로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의해서요 99%가 운반이 된다고 하고요. 한 1% 정도만 물리적으로 용해돼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가스 교환의 이제 분압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거죠. 혈색소는요, 산소 분압이 높은 이제 혈압가리에서 짧은 시간에 산소랑 이제 결합해서요, 산화 혈색소가 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산소 분압이 낮은 조직 안에서 조직 안에 이제 혈액에서는요, 산소가 이제 유리되겠죠. 그래서 환원 혈색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분압과 혈색소의 산소 포화도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곡선을 산소 해리 곡선이라고 하죠. 이제 이 산소 해리 곡선은요,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혈색소가요, 호박과리와 같이 이제 산소 분압이 높고요, 이산화탄소가 낮아야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조직으로 운반된 혈액에서의 산소가 유리되는 환원 혈색소는요, 산소 분압이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야 되겠죠. 그 이제 CO2의 운반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헤모글로빈 CO2 상태로 운반이 된다고 하죠. 이게 물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운반된 다음에 용해돼서 물리적으로 용해돼서 운반되는 게 또 있겠죠. 혈액에 확산된 이제 CO2가요. 탈수소 효소 작용으로요. 탄산 탈수소 효소 작용으로 이제 탄산이 되는 거죠. 탄산이 이제 이런 경과를 하면서 탄산은요 수소랑 뭐 중탄산 이온으로 이제 해리가 되고요. 헤모글로빈은 또 주로 혈색소에 의해서 H가요. H는 주로 혈색소에 의해서 완충되겠죠. 그래서 중탄산 이온은요 혈장으로 이제 확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상호흡이죠. 이상호흡은 호흡 곤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숨이 이제 가쁘고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뭐 노력하지 않으면 호흡 운동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를 호흡 곤란이라는 상태라고 합니다. 숨쉬기가 힘든 걸 호흡 곤란이라고 하죠. 호흡 곤란의 이제 주된 원인이요. 혈액 속에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호흡 중추가 이제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서 호흡 곤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호흡 곤란의 경우에요. 상기도가 이제 좁아져서요. 기도 저항이 커져서 일어나는 천식하고요. 그리고 복막염, 그러니까 배 안에 배 안하고 가슴 안에 지나치게 이제 액체가 많이 고여서 일어나는 복막염, 그리고 늑막염은 이제 그게 기계적인 원인하고요. 또 혓바가리 내에서 염증 산물이 이제 고여서
가스의 확산을 막아서 일어나는 이제 폐렴, 또 심한 작업에 의해서요. 대사의 심한 작업에 의해서 대사가 이제 증가되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제 과잉 축적이 되겠죠. 저산소증 또 심장 질환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가 호흡 곤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식이나 복막염, 늑막염, 폐렴 이런 것들과 저산소증 그런 심장 질환에 의해서 이상호흡, 그러니까 이상호흡 중에 호흡곤란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질식입니다. 혈액 내에서 이제 가스 교환에 이제 장애를 받는다고 그러죠. 체내 이제 산소 결핍하고요. 이산화탄소가 이제 과잉이 됐을 때 나타나죠.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호흡 운동이 증가돼서 호흡 곤란이 생기는데 중추신경이 이제 마비로 근육이 이완되고 동공이 확대되고 혈압 하강이 일어나면 이제 발작성, 호흡 후에 호흡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게 질식이죠. 무호흡입니다. 무호흡 상태는요. 호흡 운동이 이제 정지되는 상태를 말하겠죠. 의식적으로 이제 심호흡을 계속 한다든지 짧은 거리를 이제 빠른 속도로 달린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제 호흡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무호흡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 분압이요 40ml HG나 15ml 그쪽 40ml HG에서요 15ml HG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산소 분압이 한 100ml HG에서요 120에서 140 정도 급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 중추에 작용하던 자극이 감소돼서 무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로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요, 이산화탄소의 이제 방출이 정지되고요, 자연히 혈액에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15ml HG로부터 이제 40ml HG로 이산화탄소 분압이 좀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호흡 중추를 또 자극해서 호흡이 다시 안정 상태로 또 지속이 되겠죠. 그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스토크스. 이제 체인 스토크스 호흡입니다. 이제 체인 스토크스 호흡은요, 일정 간격을 두고요. 약한 호흡, 호흡곤란, 무호흡, 큰 호흡 이제 체인 스토크스 호흡 교대로 되풀이 되면서 나타나는 상태를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이요, 호흡 충추의 흥분성이 좀 낮아져서 많이 낮아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호흡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요. 시간이 길게 지속돼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호흡이 계속되면요, 이산화탄소가 호박과리를 이제 통해서요, 체외로 배출되고요, 혈액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 결과로요, 호흡 충추가 흥분을 멈추고 정지하면서 무호흡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요, 호흡 충추가 다시 활동하고 호흡이 다시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뭐 5초에서 45초 간격으로 계속 되풀이 돼서 나타난다고 하네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 머리 뼈 공간 이제 두개강 내압이 높은 경우, 그리고 마약이나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때, 그리고 아주 중병으로 빈사 상태가 됐을 때 일어난다고 하고요. 생체가 죽기 직전에도 이제 체인 스톡스 호흡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체인 스톡 곡선이 이렇게 보여지죠. 자, 저산소증인데요. 저산소증은 신체의 각 부위에 이제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겠죠. 원인이요. 허파의 혈류 장애고요. 허파 환기 장애, 혈액의 부족으로 이제 말초 조직 세포의 산소 이용 능력이 감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빈혈, 뭐 이렇게 원인이 있는데요. 저산소증인 경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뇌입니다. 뇌. 심한 경우에요. 10에서 15초 사이에 의식을 잃게 되면요. 3분이나 4분 정도만 산소 공급이 중단돼도요. 뇌가 뇌 조직이요. 변성이 일어나서요. 회생, 불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편에서는요. 또 대기압이 2분의 1 정도 감소하게 되면요. 산소 분압이 80mmHg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수분 내에 술 취한 상태처럼요. 정신이 이제 몽롱해지는 고산병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요. 혼수 상태가 되고 심하면 또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산소증이죠.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입니다. 일산화탄소는요, 무취, 무자극성 가스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정말 무서운 게 아예 알 수가 없으니까 일산화탄소가 있는지.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은요,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면 헤모글로빈하고 이제 산소가 결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부족 상태를 가져와서 생명이 이제 위독하게 되는 거죠. 신체가 이제 더 심하게 산소 부족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게요. 일산화탄소가 혈액에 남아있는, 이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막 어렵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심하게 위독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요. 산소 함유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두통하고 구토 현상이 일어나는데 호흡 촉진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맥에 산소 함유량이 줄어도요. 산소 분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산소 부족을 이제 감수해서 호흡을 촉진시키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가요.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초기에는 치료가 되겠지만 이제 중증의 경우에는요. 고압 산소요법으로요. 헛박과리에서 이제 산소 분압을 높이는 치료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산화탄소에 중독인 경우에는 공기를 일단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연탄가스가 이 일산화탄소죠. 그래서 연탄을 저희 세대에는 지금 세대는 뭐 연탄을 피우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저희 때는 연탄을 피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난방 연탄을 떼서 집을 따뜻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시겠죠. 좋은 시대에 태어나긴 한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다음 인공호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호흡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지금 보시면 샤퍼 방법이 있고요. 등 누르고 팔 들기 법도 있고, 또 입, 입 인공호흡법이 있고요. 또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샤퍼 방법인데요. 환자의 등이 이제 땅 쪽으로 가도록 이제 눕힌 다음에 시술자가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눌렀다 뗐다 하는 방법이죠. 환기량이 이제 많지 않아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등 누르고 팔 들기법, 환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고 하는 손을 얼굴 밑에 깔게 하고요. 등을 서서히 눌렀다가 압박을 멈추면서 동시에 환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잡아 올리는 방법이죠. 인공호흡법이죠, 이게. 그리고 입입호흡 인공호흡법이죠. 적구법이라고 하고요. 오른손을 이제 오른쪽 손을 머리에 대고요. 왼쪽 손을 턱에 댄 다음에 다음 턱을 올려서 머리를 뒤로 젖힌 다음에 턱에 대었던 손에 엄지손가락을요. 환자의 입에 넣어가지고요. 아래턱을 입으로 당겨서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으로 코를 막아서 공기가 코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이때 시술자가 깊이 숨을 들여 마신 뒤에 환자의 입에 입술을 밀착시키고 호기를 이제 바람을 부는 거죠. 불어서 환자의 가슴 우리가 적당히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고 입을 떼는 겁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 우리가 다시 내려가면서 호기가 나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한 3, 4초에 한 번씩 되풀이 하는 거죠. 환자의 입을 이제 벌릴 수 없을 때는 코 속으로 이제 넣는 구비법도 가능합니다. 또 애기들은 입과 코를 한꺼번에 입으로 어른이니까 입안에 공기를 불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호흡기 질환이죠. 호흡기 질환에는 폐렴하고 만성 폐쇄성 허파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이 있습니다. 먼저 폐렴을 한번 보겠는데요. 허파의 말단 조직은 이제 허파꽈리, 그리고 허파꽈리 주머니, 허파꽈리관, 호흡 세기관지가 감염되는 이제 염증이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폐렴. 고열이 나고요. 화농성 가래를 배출시키고 심한 기침을 이제 폐렴은 동반합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허파 질환은요, 만성적인 이제 폐쇄로요. 호흡 곤란증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흡연, 대기오염, 유전 종류인 직업적 유해물질에 이제 노출되고요. 반복적인 기도 감염이 만성 폐쇄성 허파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기관지에서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일어나서 만성 기관지염이 되고요. 턱과 꽈리벽이 파괴돼서요. 기도의 이제 유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공기를 이제 내뿜을 때 충분한 공기를 내보내지 못하는 폐기종에 들게 된다고 합니다. 폐암입니다. 원인으로는 흡연, 대기오염, 그리고 환경 호르몬 물질에 이제 노출되면 또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유전적 수인도 있고요.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도 또 폐암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관지 천식. 기관지에 이제 발작성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지에 이제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을 기관지 천식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으로 먼지나 콧가루, 동물의 털이나 비듬, 음식 이런 것들이 기관지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 과정이요. 자극, 그리고 기관지 벽의 근육층 수축, 점막의 종창, 점액의 과잉 분비, 그리고 기도 협착순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희망이란 걸 얘기했습니다. 희망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요.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희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항상 희망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여러분도 젊잖아요. 이제 시작이고 그런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망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항상 희망하시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런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네일 클로버를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셨고 또 2강의 연속으로 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끝나고 레포트 제출하시느라고 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행운이 깃드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그냥 우리가 행복과 행운이 이렇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행복과 행운은 같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행운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